혹시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또는 곧 받게 되실 예정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6월 선거 결과에 따라 이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70만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후 재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재정을 상담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거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의 금액과 수급 조건이 크게 바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당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당은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있고 또 다른 정당은 수급 대상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깐만 계산해 보시죠. 만약 선택을 잘못해서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 줄어들게 된다면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무려 3,600만 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과 노후의 안정성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재 각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초연금 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드릴 뿐만 아니라 어르신께서 기초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정보를 알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복지이자 재산입니다. 정확히 알고 움직이셔야 불이익 없이 지금보다 더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기초연금을 7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정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70만 원 수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인상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연금 자체를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한 번에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정당이 이 방법을 공식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약 20조 원 규모인 기초연금 예산을 35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 인상 방식입니다. 예산 현실을 반영해 한 번에 인상하기는 어렵지만 4년마다 10만 원씩 조금씩 올려서 장기적으로 70만 원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에서는 50만 원, 다음 선거에서는 60만 원, 그리고 이후에는 7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실질 소득 70만 원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자체는 5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교통비 무료, 의료비 지원,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추가해 실질 소득이 70만 원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정책 부담이 덜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번째는 맞춤형 증액 방식입니다. 모든 어르신이 아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한해 추가로 연금을 증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감액되는 구조를 없애거나 일하시는 어르신의 감액 기준을 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에 70만 원으로 올리는 방식은 현실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인상, 실질 혜택 강화, 맞춤형 증액 등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각 정당이 어떤 접근 방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대폭 인상형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에서는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점은 지급 금액이 확실히 많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점진적 개선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을 크게 인상하기보다는 현재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20% 감액되는 구조를 없애거나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연금 감액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월 1,020만 원 정도의 실질 인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선별적 강화형입니다. 국민힘에서는 전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에게만 더 집중해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조건을 세밀하게 설정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어떤 정당은 이를 하위 50%로 줄이는 대신 받는 분들에겐 확실한 혜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받는 사람 수는 줄어들지만 실제 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과 추가 혜택을 받는 구조죠. 예를 들어 65세 이상 버스 무임 승차를 공식 약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유형은 종합복지형입니다. 개혁신당은 단순한 금액 인상보다는 노후 전체 소득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확대, 퇴직연금 이원화,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전체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르신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대폭 인상형이 가장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현실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점진적 개선형이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하위 70%와 50%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라면 선별적 강화형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집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들에겐 종합복지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 교통, 주거, 의료, 세금 혜택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폭 인상형. 현재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되면 월 30만 원이 늘어나고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무려 3,600만 원 증가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총 7,200만 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점진적 개선형. 현재 부부가 각각 32만 원씩 받고 있는 구조에서 감액 조항이 사라지면 각각 40만 원으로 인상돼요. 월 16만 원 증가, 연간 192만 원, 10년이면 1,92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일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감액이 폐지되면 추가로 월 1,02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별적 강화형. 소득이 하위 50% 이내라면 확실히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하위 70% 내에 계신 분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탈락한다면 월 40만 원 손실, 연간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 무임 승차와 같은 부가 혜택은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50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복지형. 이 유형은 계산이 가장 복잡하지만 주택 보유 어르신들에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적더라도 총 노후 소득은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에 주택연금 월 70만 원이 더해지면 총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추후에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건 어르신 한 분의 현재 소득 상태와 가족 구성, 주거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고 기초연금을 40만 원 온전히 받고 계신다면 민주노동당의 70만 원 인상 공약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점진적 개선안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병행하고 계신 분이라면 근로소득 감액 폐지로 월 10만 20만 원의 추가 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부가 함께 계신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는 각각 32만 원씩 총 64만 원을 받고 계시겠지만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된다면 각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월 16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며 만약 민주노동당의 공약까지 실현된다면 부부 합산 월 140만 원 수령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소득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로 수급 대상을 하위 70%에서 50%로 축소한다면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 중 일부는 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실히 하위 50%에 드는 분이라면 보다 안정적으로 4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개혁신당의 주택연금 확대 공약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70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과 합치면 월 110만 원의 실질 소득이 확보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집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없다는 단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비 부담이 크신 어르신이라면 국민의힘의 버스 무임승차 공약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교통비로 10만 원 이상 사용하신다면 이 공약만으로도 기초연금이 월 50만 원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높은 어르신이라면 각 정당의 의료비 지원 정책 차이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정당은 만성질환 약값을 줄여주는 반면 어떤 정당은 병원 본인 부담금 비율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당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단계별 접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선택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보다 큰 변화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부부 감액 완화, 근로소득 감액 폐지 같은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우선 실현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기초연금 자체의 금액 인상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정확한 정보 수집입니다. 각 정당의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시고 내 소득 수준, 주택 여부, 가족 구성에 맞춰 가장 유리한 방향을 미리 결정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전략적인 선택이 10년, 20년 뒤 수천만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 수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 후보자의 공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기초연금을 올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나 손주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또는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을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지, 부부이신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지 등을 체크해 보세요. 이 정보에 따라 어떤 정당의 정책이 가장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 또한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교회, 노인회 등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어느 정당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뭘까? 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거 유세나 후보자 토론회에 가시거나 유튜브 채널이나 SNS에 댓글을 남겨보세요. 기초연금 공약을 정말 지킬 수 있습니까?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등. 직접 묻는 것이 공약의 현실성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 실적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당이나 후보가 지난번에도 기초연금 관련 약속을 했는지 실제로 지켰는지 찾아보세요. 말로는 좋았지만 행동이 없었던 후보는 다시 판단해 봐야 합니다. 현실성도 냉정히 따져야 합니다. 물론 기초연금 70만 원 공약은 매력적이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지만 확실한 개선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황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세운 후보라도 당선 가능성이 낮다면 실현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공약을 선택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표입니다. 6월 3일 절대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기초연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선거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일입니다. 먼저 뉴스를 주의 깊게 보세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기초연금 관련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공약대로 예산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말만 그랬던 건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당선된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세요. 국회의원 사무실 번호를 저장해 두시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세요. 기초연금 공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꾸준히 하세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을 알려줘야 공약이 실제로 실현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어르신들과 기초연금 지켜보기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이 약하지만 함께하면 정치인들도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기초연금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함께 확인해보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기초연금 조정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매년 4월 기초연금 지급액이 새롭게 발표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기초연금 70만 원 인상은 한 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단계적 인상 전략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50만 원, 다음 선거에서 60만 원, 이후 70만 원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개선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초연금 외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교통비 지원, 의료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70만 원을 받은 것과 같은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더 올려달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요구를 꾸준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만을 위한 기초연금 선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선거 전 확인 사항. 각 정당의 기초연금 공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올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재원 마련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상황을 점검하세요. 혼자 받고 있는지, 부부가 함께 받고 있는지, 감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각 정당의 공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 공약이 실현되면 월 30만 원. 추가 수급, 더불어민주당은 부부 감액 완화 및 근로소득 감액 폐지 등 실익을 따져보세요. 국민의힘 공약은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사람은 확실히 받을 수 있지만 기준 바뀌면 탈락 위험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의 정치 상황을 파악하세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은 어디인지,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를 미리 파악하세요. 투표 시 고려할 점.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인 혜택을 우선 고려하세요.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공약을 선택하세요. 부부이신 분은 부부 감액 완화 일을 하고, 계신 분은 근로소득 감액 폐지처럼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공약을 우선으로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장 월 7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재원이 현실적인지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각 정당이나 후보의 과거 실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초연금과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선거 전에 약속한 공약들을 실제로 얼마나 지켰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의 압력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이 추천하는 후보나 정당도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 결국 월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 기초연금 혜택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이제 각 상황별로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한지 최적의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장 월 7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재원이 현실적인지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각 정당이나 후보의 과거 실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초연금과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선거 전에 약속한 공약들을 실제로 얼마나 지켰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의 압력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이 추천하는 후보나 정당도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 결국 월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 기초연금 혜택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이제 각 상황별로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한지 최적의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사시고 소득이 낮으며 기초연금에 큰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민주노동당의 70만 원 인상 공약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점진적 인상과 감액 완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계시고 현재 부부 감액으로 각각 32만 원씩 받고 계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부부 감액 완화 정책이 바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각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으로 월 16만 원 인상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초연금 수급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의힘의 선별 강화 정책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위 50% 안에 확실히 들어간다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구간이 모호하다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상속 문제에 대해 자녀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다면 개혁신당의 주택연금 확대 정책도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억 원 상당의 집을 활용해 월 70만 원 내외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과 합치면 월 100만 원 이상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의 버스 무임승차 확대 공약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교통비가 10만 원 이상 드는 분들에게는 이 혜택 하나만으로도 큰 체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완벽한 공약은 없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마다 장점도 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추천한다고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내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시면 다음 기회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정치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의 과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한 표가,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결국에는 기초연금 70만 원 시대를 현실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선별적 강화 정책은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수급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면 개혁신당의 종합적 접근 방식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략일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실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 상황을 점검한 뒤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70만 원, 이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한 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거나 다른 복지 혜택들과 조합하여 실질적인 70만 원 효과를 만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르신들의 높은 투표율과 지속적인 요구를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또한 꼭 기억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신 결과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6월 3일에는 반드시 투표장에 가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여러분의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각 정당의 공약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지, 기초연금 70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이 모든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든 시니어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꼭 원하시는 기초연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